나 오늘 10만 원 생겼잖아. 오늘 내가 쏠게. 정말이야? 응, 진짜라니까. 와, 고마워. 건배, 건배. 요즘 병원비 한번 나가고 나면 통장 잔고 보기가 무섭습니다. 경로당 가면 다들 비슷한 걱정하시더라고요. 생활비는 줄고 물가는 오르는데 어디서 돈을 더 벌 수도 없고요. 그런데 운전면허증 하나만 있으면 매년 10만 원씩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인트 아닙니다. 통장에 진짜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강원도 평창에 사시는 박순자님 68세, 15년 동안 운전 한 번도 안 하신 장롱면허셨는데요. 작년에 이 방법 알고 신청하셨더니 올해 통장에 10만 원이 그냥 들어왔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26년 올해부터 운전면허 제도가 30년 만에 완전히 바뀝니다. 몰라서 면허 잃어버리시는 분들 생기실 수 있어요. 특히 1종에서 2종으로 강제로 내려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첫째, 현금 10만 원 받는 법. 둘째, 면허 지키는 비밀장치. 셋째, 2026년 바뀌는 핵심만 딱 세 가지.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바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철호님 76세 이야기입니다. 허리 수술로 병원에 6개월 입원하셨어요. 퇴원하고 집에 오셨는데 자동차 보험료 고지서가 쌓여 있더래요. 6개월 동안 60만 원 넘게 나갔습니다. 차는 아파트 주차장에 그냥 세워만 뒀는데 보험료는 꼬박꼬박 나간 겁니다. 이철호 님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그러시더라고요. 소장님, 차도 안 탔는데 이 돈을 다 내야 합니까? 정말 억울하시다고 하셨어요. 더 속상한 건 그 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입원하신 당일에만 보험사에 전화했어도 6개월치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보험사는 당연히 안 알려주죠. 손해니까요. 김영수님 72세는 강원도 산골에서 트럭으로 생계를 이으시는 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사고 한 번 안 내신 모범 운전자셨어요. 그런데 주차 과태료 몇 번 받으시고 신호 위반 한 번 하셨더니 벌점이 쌓여서 면허 정지 직전까지 갔습니다. 트럭이 밥줄인데 면허가 정지되면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명절 때 손주들 용돈 주는 것도 다 그 트럭에서 나오는 건데 정말 막막하셨대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 제도는 있었는데 몰라서 손해본 겁니다. 백세 동네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복잡한 제도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비슷한 경험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왜 정부가 운전하는 사람한테 돈을 줄까요? 이상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달리면 탄소가 나옵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죠. 전 세계가 지금 탄소를 줄이려고 난리입니다.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한 겁니다. 운전을 조금만 덜 하시면 환경도 좋아지고 그걸 해주신 분들한테는 현금으로 보상해드리자. 이게 바로 탄소 중립 포인트 자동차 제도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주행거리를 4,000km 줄이시면 현금 10만 원을 드립니다. 4,000km가 많은 것 같으세요? 하루로 따지면 11km만 덜 타시면 됩니다. 동네 마트 갈 때 걸어가시고 가까운 곳은 버스 타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또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 면허증을 지켜주는 보험입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 잘 지키면 벌점 10점을 저축해 줍니다. 은행 통장에 돈 모으듯이 벌점 통장에 점수를 모으는 거예요. 벌점이 40점 되면 면허 정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벌점 38점이 됐어요. 이때 쌓아둔 마일리지 10점을 쓰면 28점으로 줄어듭니다. 면허 정지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경찰청 통계 보니까 작년에 면허 정지당한 분들 중에 60대 이상이 23%였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과태료 누적으로 정지당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주차 위반, 신호 위반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인 겁니다. 정부도 이런 억울한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만든 겁니다. 평소에 잘 지키신 분들한테는 실수 한번 용서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당장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 중립 포인트 10만 원 받기. 매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올해는 2월 17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기간 꼭 놓치지 마세요. 탄소 중립 포인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탄소 중립 포인트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스마트폰 잘 못 쓰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하세요.
5분이면 끝납니다. 준비물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차량 번호판이 잘 보이는 전면 사진. 둘째, 계기판 주행거리 사진.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이 두 장만 올리면 신청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게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환경에 좋은 차니까 중복 혜택은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시 차량도 제외됩니다.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신청하고 나서 1년 동안 주행거리를 4,000km 줄이시면 됩니다. 작년보다 덜 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내년 초에 통장으로 10만 원이 들어옵니다. 진짜 현금입니다. 두 번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 벌점 방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들어가세요. 여기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기 누르시고 서약서에 동의하시면 끝입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운전 안 하시는 장롱면허 어르신들한테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면 차를 안 타시니까 위반할 일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1년 뒤에 자동으로 10점이 쌓입니다. 박순자님이 딱 이 경우셨어요. 15년 동안 차 한 번도 안 타셨는데 신청만 해뒀더니 올해 10점 쌓이셨습니다. 내년에 또 10점, 내후년에 또 10점. 이렇게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중간에 과태료 받으시면 그 해 점수는 0점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약속을 어겼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하세요. 그런데 재서약만 하시면 다시 쌓이기 시작합니다. 꼭 재서약하세요.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입원하시면 당일 보험사 전화. 병원 입원하시는 날, 그날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세요. 제가 입원했습니다. 몇 개월 동안 운전 못할 것 같아요. 보험 효력 멈춰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입원 기간만큼 보험료를 나중에 환급해 줍니다. 3개월 입원하시면 3개월치, 6개월 입원하시면 6개월치 돌려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퇴원하고 나서 그때 입원했었는데 환급해 주세요 하면 안 됩니다. 보험사에서 죄송합니다. 소급 적용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입원하시는 그날 꼭 전화하세요. 그리고 퇴원하실 때 계기판 사진 찍으세요. 주행거리가 적게 나왔으면 이것도 보험사에 보내시면 추가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10분 체크리스트. 탄소 중립 포인트 신청 일정 달력에 표시 2월 17일.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 여부 확인 교통민원 24. 현재 내 벌점 조회 교통민원 24에서 확인 가능. 자동차 보험증권 건에서 특약 확인. 자녀분들 전화번호 저장 긴급시 도움 요청용. 김영수님은 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하시고 10점 쌓으셨습니다. 그 10점 덕분에 면허 정지 직전에서 벗어나셨어요. 지금도 트럭 운전하시면서 생계 이어가고 계십니다. 박순자님은 15년 만에 다시 운전대 잡으실 계획이래요. 손주 학원 데려다 주려고요.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 점수가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하시대요. 이철호님은 다음에 입원하시면 꼭 당일에 보험사 전화하신대요. 60만 원 손해본 게 너무 아깝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제도를 알고 나서 삶이 달라진 겁니다. 10만 원이 작은 돈 같으세요? 한 달 병원비입니다. 손주 용돈입니다. 경로당 회비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여러분 노후를 지켜주는 안전망입니다. 나라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는 사람만 받아갑니다. 억울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2026년 올해부터 바뀌는 것만 딱 3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종 면허 승급 조건 강화. 지금까지는 2종 면허 따고 7년 무사고면 자동으로 1종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실제 운전 경력을 증명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같은 걸 제출해야 해요. 진짜 차를 가지고 있었고 운전을 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1종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롱 면허로는 1종 못 올라갑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같은 큰 차를 모는 면허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만 주겠다는 겁니다. 안전을 위해서죠. 두 번째, 음주운전 처벌 강력해짐. 5년 안에 음주운전 2번 걸리신 분이 다시 면허 따려면 차에 특별한 장치를 달아야 합니다. 시동 걸기 전에 호흡으로 알코올 측정하는 기계예요. 술 마셨으면 아예 시동이 안 걸립니다. 장치 설치비만 수백만 원입니다.
매달 유지비도 나가고요. 정말 무서운 조치입니다. 약물 측정 거부만 해도 5년 징역이나 2천만 원 벌금입니다. 실제로 약물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어요. 거부만 해도 처벌받습니다. 세 번째, 면허 갱신 기간 변경. 지금까지는 12월에 사람들이 몰려서 난리였죠. 올해부터는 본인 생일 기준 전후 6개월로 바뀝니다. 생일이 10월 1일이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 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분산되니까 줄 설 필요가 없어집니다. 날씨 좋을 때 여유롭게 다녀오시면 됩니다. 오늘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시면 손해가 줄어듭니다. 첫째, 탄소 중립 포인트 2월에 꼭 신청하세요. 현금 10만 원 통장에 들어옵니다. 둘째, 착한 운전 마일리지 오늘 당장 신청하세요. 장롱 면허도 가능합니다. 벌점 방어막이 생깁니다. 셋째, 입원하시면 당일 보험사 전화하세요. 타이밍 놓치면 수십만 원 날립니다. 여러분은 이 제도들 알고 계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백세동네는 복잡한 정책을 생활 언어로 바꿔드립니다. 구독해 두시면 매주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 한번 공유로 누군가의 한 달 생활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경로당 가시면 친구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자녀분들한테도 보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건강보험 환급금 찾아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비 많이 쓰신 분들 꼭 확인하셔야 해요. 평균 30만 원 돌려받으십니다. 본 영상은 정부 및 지자체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정책 해석과 적용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인물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구성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